건강한 생활습관 가지기. 안녕하세요. 장인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노년기의 건강관리와 신체의 중요성 그리고 노년기의 영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년기 건강관리는 신체활동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년기의 건강관리, 질병 예방, 정신건강관리, 신체활동 유지, 영양관리 4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예방접종으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활동 참여와 취미생활로 우울증을 예방하고 인지기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운동으로 근력과 유연성을 유지하여 낙상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균형 잡힌 식단으로 필수 영양소를 섭취하여 면역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건강관리를 실천하는 방법 중에 첫 번째는 운동입니다. 주 5회 이상 하루 30분 이상의 중강도 유산소 운동과 주 2회 이상 근력 운동을 권장합니다. 영양적인 측면입니다. 하루 5회 이상의 과일과 채소 섭취를 권장드리고요. 지방과 나트륨 섭취는 제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검진은 만 66세 이상 노인은 2년마다 국가건강검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년기의 건강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정신건강입니다. 우울증 선별검사와 치매 선별검사를 정기적으로 받기를 권장드립니다. 신체활동의 중요성, 규칙적인 운동은 노년기에 독립적이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신체활동은 조기에 사망하는 위험을 줄여줍니다. 심장질환이나 뇌졸중 같은 사망 위험이 높은 부분을 감소시킬 수 있고요. 대사질환 또한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건강한 체중 관리를 위해서 신체활동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근골격 건강 증진이나 생활 기능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암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정신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노년기에 독립적이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신체 활동을 실천함으로써 건강한 노후 생활을 보내실 수 있는데요. 1단계는 신체 활동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신체 활동을 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신체 활동의 구체적인 장점, 또한 그리고 신체 활동을 하지 않는 생활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두 번째, 신체 활동 준비하기입니다. 신체 활동의 구체적인 장점과 단점, 그리고 신체 활동을 하게 됐을 때 장기, 단기의 목표를 두고 빈도수를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체 활동을 하실 때 장애 요소와 해결책까지도 준비해 주시면 좋습니다. 3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체 활동 실행하기입니다. 앞에서 생각하시고 준비하신 부분들을 실행에 옮기는 건데요. 구체적인 신체 활동을 목표에 두고 예기치 못한 상황까지 대처하시면서 신체 활동 일지를 작성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4번째 단계에는 실행을 통해서 신체 활동이 어느 정도 지속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인데요. 구체적인 목표를 점검하시고 신체 활동도 평가해 보시고 잘 되었을 때는 보상과 지지를 아끼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5번째는 생활화하기 부분인데요. 구체적인 이유나 목적을 마음에 다시 한번 되새기고 습관화될 수 있도록 하시면 지속할 수 있는 계획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이 또한 보상과 지지, 자신감을 유지할 수 있는 실천 방법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신체 활동 시 주의사항 6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신체 활동이 나에게 잘 맞는 건지 확인하는 겁니다. 체력이나 건강 목표에 맞추어 선택하셔야 하고요. 적정한 수준의 활동 강도와 양을 정해주셔야 합니다.
지나친 활동은 부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부작용의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신체 활동을 적절하게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조금씩 증가시키는 겁니다. 낮은 운동 강도로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강도를 높여가시고요. 운동 시간 또한 짧게 매일 조금씩 실천해 보는 겁니다. 신체 활동량을 늘릴 때는 여러 주차에 걸쳐서 조금씩 증가시키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부분인데요. 운동을 하시기 전에 준비 운동과 마무리 정리 운동을 꼭 하셔야 합니다. 준비 운동은 점진적으로 심박수가 늘어날 거고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는 선에서 시작을 해주시고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그리고 부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수행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운동을 정리하실 때는 운동 중에 높아졌던 심박수, 혈압, 호흡 등을 안정적인 상태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근육에 대한 부분에 근육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의 운동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근력 운동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신체의 주요 부위를 골고루 자극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면 좋고요. 근력 운동을 실시한 신체 부위는 하루 정도 휴식을 갖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한 동작을 8회에서 12회 정도 실시하시고 익숙해지면 무게를 늘리거나 운동 세트를 추가하시는 형태를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정확한 동작과 적절한 호흡 유지를 권장드리고 꼭 운동 전문가와 상의하고 지도를 받으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노인은 낙상에 정말 유의하셔야 되거든요. 신체 활동은 한 번에 길게 하기보다는 짧게 자주 실시해 주시고 낙상 예방을 위해서 평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운동, 한 발을 들고 서 있는다든지 옆으로 한 걸음씩 좌측 우측을 번갈아 가면서 한다든지 평행선을 유지할 수 있는 운동을 권장드립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안전하게 운동을 하셔야겠지요. 운동을 하는 환경이 얼마나 잘 정비되어 있는지, 보호 장구들은 잘 준비되어 있는지, 그리고 혼자 하는 운동보다는 파트너와 함께하는 운동을 권장합니다.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는 활동을 선택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노년기에 적절한 운동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산소 운동, 근력 강화 운동, 유연성 운동, 균형 운동 4가지 범주를 포함해서 본인에게 맞는 적절한 운동을 해야 합니다. 낮은 강도부터 천천히 실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유산소 운동입니다. 유산소 운동은 신체의 큰 근육들을 규칙적이고 지속적으로 움직여서 심장과 혈관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굉장히 좋은 운동입니다. 중강도를 시작해서 고강도 운동으로 폭을 넓혀주시고요. 중강도 운동으로는 빨리 걷기, 자전거 타기, 댄스 스포츠, 수영 등이 있고 고강도 운동으로는 조깅, 등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운동 빈도 또한 중강도 운동은 2시간 30분, 이게 주에 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루에 30분씩 일주일에 5회 이상 시행을 합니다. 고강도 운동의 경우는 일주일에 1시간 정도, 하루에 한 20분 정도 일주일에 3회 이상 시행을 합니다. 운동 효과로는 심장과 혈관에 도움이 되는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근력 강화 운동입니다. 근력 강화 운동은 근육을 단련해서 낙상과 골절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윗몸 일으키라든지 팔굽혀펴기, 턱걸이, 계단 오르기, 탄력 밴드 운동 등을 통해서 일주일에 2일 이상 진행을 해주시면 좋고요. 한번 하실 때 8회에서 12회 정도 반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반복을 2세트 내지 3세트 시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운동 효과로는 낙상과 골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유연성 운동입니다.
유연성 운동은 저항 운동과 함께 할 경우 자세 안정성과 균형 감각을 향상시켜 주는데요. 운동의 종류로는 맨손 체조, 스트레칭, 그리고 운동 빈도는 10분 동안 일주일에 한 2, 3회 이상 시행해 주시고 스트레칭을 하시는 상태에서는 10초 내지 30초를 유지합니다. 운동 효과로는 일상생활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네 번째, 균형 운동입니다. 최근에 낙상의 경험이 있거나 보행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낙상 위험군에 해당되는 경우 주당 3회 이상 균형 운동을 실시하면 좋습니다. 앞으로 걷기, 뒤꿈치로 걷기, 발끝으로 걷기, 앉았다 일어서기를 하루에 2, 30분 정도, 일주일에 2, 3회 정도 시행해 주시고요. 일주일에 하루 이상은 하지 않은 걸 권장드립니다. 운동 효과는 안정성 향상을 위하고 낙상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노년기 맞춤형 운동 실천 방법입니다. 개인의 활동 능력이나 질병에 따라 적정한 운동을 선택해야 하는데요. 질병의 상태가 심각하다면 운동 시작 전에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고혈압의 경우는 약물 치료와 함께 유산소 운동이 도움이 됩니다. 당뇨병의 경우는 운동 시에 위험 요소를 확인하시고 저혈당 관리와 함께 운동을 실행합니다. 골다공증 경우에는 유산소 운동과 근력 강화 운동 그리고 격렬한 운동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절염은 유산소 운동, 자전거, 수영, 저항성 운동들이 적절하며 요통의 경우에는 근력을 강화해 줄 수 있는 유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스트레칭이나 걷기, 자전거 등을 실천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노년기 영양입니다. 음식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년기에는 조금씩이라도 매 끼니를 챙겨 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노년기의 영양입니다. 노년기에는 칼슘과 비타민, 단백질, 그리고 수분의 공급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뼈 건강을 위해서 우유는 하루에 한두 잔, 요구르트나 치즈 등 유제품을 섭취합니다. 비타민은 면역력을 강화해주는 식품을 섭취하셔야 하는데요. 과일이나 채소에 비타민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근육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달걀이나 생선, 두부 등을 매일 섭취하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탈수 예방을 위해서 하루 8잔 이상의 물을 마시는 걸 통해서 노년기에 영양을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국외 노인 건강관리 가이드라인입니다. WHO 가이드라인은 신체활동, 영양, 정신건강, 사회적 참여를 강조하고 있고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노인들의 낙상 예방, 만성질환 관리, 예방접종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건강일본 20일을 통해서 영양, 운동, 휴식, 금연 등 생활습관 개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U의 경우에는 건강한 노화 2020 프로그램을 통해 활동적 노화와 세대 간의 연대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영양 섭취 부족을 나타낸 표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는 여러 변화가 생기고 그에 따른 영양 상태나 섭취 요구량이 달라집니다. 노인의 경우 여러 신체적 변화로 인해서 식사량도 감소하고 영양 흡수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만성질환까지 동반하는 경우가 많고 영양 섭취에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전 세계 노인들의 절반 이상이 여러 가지 영양소 섭취가 부족하거나 식이 및 영양과 관련된 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젠 노인들은 영양 위험 집단으로 고려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옆에 보시는 표는 2013년부터 2015년 한국 노인의 식습관 및 영양 섭취 실태를 평가한 국민 건강 영양 조사표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65세 이상 노인들은 칼슘이 82.3% 부족하게 섭취하고 있고 비타민 B2구는 71%, 비타민 C는 22%, 비타민 A는 61.7%, 단백질 역시 40.4% 영양의 부족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인의 영양 불량의 원인은 한 가지 이유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원인들에 의해서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여러 신체적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 장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소화 흡수나 대사 기능이 저하가 됩니다. 또한 맛을 느끼는 감각도 떨어져서 음식을 더 짜게 먹게 되는 경향이 있고요. 식욕도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노인들은 치아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의치를 하면 음식을 씹는 저장 능력이 많이 감소되어서 음식 종류 선택에도 제한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영양 상태를 평가하고 진단을 해야 합니다. 영양이 불량한 상태에서는 건강한 생활이나 동반한 여러 가지 질병을 이겨내기 어렵기 때문에 영양 평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식이섭취 조사표라고 해서 병원에서 개인의 음식 섭취량을 조사하는데요. 노인들은 기억력이 감퇴되고 또 가족들과 함께 살지 않는 경우에는 섭취를 조사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영양 권장량의 75% 미만을 섭취할 경우 영양 결핍에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영양 상태 평가를 하는 방법으로는 3가지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4시간 회상법인데요. 지난 24시간 동안 섭취한 식품의 종류의 양을 기억해서 기록하는 겁니다. 또는 식사 일기라고 해서 기록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일기 형식으로 먹는 것을 매일 기록하는 겁니다. 세 번째, 식품 섭취 빈도 조사법인데요. 일정 기간을 주어지고 그 기간 동안 어떠한 종류의 어떠한 식품을 어떠한 빈도로 먹고 있는지를 조사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스스로 기록하고 평가하고 진단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영양상태 평가 및 진단, 노인의 영양상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가장 쉽고도 중요한 평가 방법 중에 하나가 체중을 측정하는 건데요. 체중을 측가하고 변화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1에서 2개월 동안 기존 체중의 5% 이상, 6개월 동안 10% 이상의 체중 감소가 있을 때는 반드시 병원에 방문하셔서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혈액 검사 등을 통해서 빈혈이나 알부민, 콜레스테롤과 같은 영양 관련 지표들을 확인하시면 노인의 영양 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서 2015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는 한국인 영양 섭취 기준을 발표하면서 식품 구성 자전거를 제시했는데요. 아래 표에 보이시는 것처럼 식품 구성 자전거에서는 식품을 5군으로 분류하고 매일 섭취해야 하는 권장량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식품 구성 자전거, 다양한 식품을 매일 필요한 만큼 섭취하고 균형적인 식사를 유지하면서 규칙적인 운동과 함께 건강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그림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5가지 종류는 곡류, 우유, 유제품, 단백질, 채소, 과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식단표를 참고하셔서 매일매일 권장량을 섭취하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식생활 유지 지침입니다. 노년기에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지침인데요. 10가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적은 분량으로 자주 먹되 규칙적인 식사를 합니다. 두 번째, 간편하고 노동력이
적게 들어가는 식사를 준비합니다. 세 번째, 새로운 식사, 새로운 양념, 새로운 조리법을 자꾸 시도해 보십시오. 네 번째, 피곤할 때 쉽게 먹을 수 있는 식품을 미리 마련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가끔은 우아한 환경에서 좋아하는 비싼 식사를 해보는 것도 권장드립니다. 가족이나 친구들 여러 사람과 식사를 하거나 이웃과 함께 조리해서 식사를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프로그램을 활용하셔서 지역사회에서 운영하는 식생활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9번째로 움직임을 늘리고 식사하기 전에 산책 등을 해서 식욕을 증진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10번째, 다지거나 갈거나 끓여서 치아에 부담이 덜 가면서 영양은 충분히 고려한 영양소 밀도가 높은 식사를 권장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만의 건강한 생활 습관을 구축해야 하는데요. 자신의 건강 상태 그리고 생활 패턴들을 파악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을 하는 겁니다. 하루의 운동량, 하루의 식사량도 한번 기록해 보시고 그 기록한 내용들을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시는 겁니다. 꾸준한 실천을 통해서 평가도 해보고 점검하는 시간을 갖고 다시 한번 재조정하면서 나만의 건강한 생활 습관을 구축해 보십시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